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부부 함쌤, 자연쌤입니다. 네, 상담실의 책장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책은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책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보시면 최성혜, 조벽 교수님 두 분 부부시죠. 두 분이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책도 쓰셨는데 가족치료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가트만의 감정 코칭 이런 얘기를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도 감정 코칭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계십니다. 네, 목차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애착 이론에 기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감정 코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우선 이게 책 제목이 확 눈길이 가죠. 이게 네. 대한민국 수저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수저론이 이게 사실 참 슬픈 얘기잖아요. 네, 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게 참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투비, 빼박 뭐 이런 개념이니까요. 이게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흙수저랑 금수저가 있다는 게 이게 되게 좀 사실 안타까운 얘기죠. 네, 사실 이런 얘기가 반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다못해 정서적인 부분에서까지 이제 흙수저, 금수저로 이렇게 수저론이 적용이 된다는 게 어떠세요, 함쌤은? 이 정서적인 거에도 흙수저랑 금수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안타깝지만 저는 정서적 흙수저와 정서적 금수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정서적 흙수저라는 건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수저라는 게 아니라 흙으로 이렇게 덮여진 수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에 해당하는 그런 수저론에서는 부모님이 부자면 그냥 아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수저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몇 년간 천천히 이렇게 위에 뭐가 덮여지는, 그러니까 금이 덮여질 수도 있고 뭐 흙이 덮여질 수도 있고 그런 수저가 이제 정서적 흙수저가 금수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정서적 금수저는 초기 양육 관계, 굉장히 어렸을 때의 경험, 이 양육 환경에서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정서적 금수저고요. 정서적 흙수저는 이 주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애착 관계, 결국엔 애착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애착 관계가 삶에서 얼마나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수저론, 이 비유를 사용해서 잘 설명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애착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수저론이라는 걸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참 절묘한 게 이게 실제로 대한민국 수저론에서도 이게 흙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가 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빈익빈 부익부니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애착 관계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애 초기에 사랑받는 경험이 좀 충분하지 않다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신념이 생기기도 어렵고, 그리고 스스로 사랑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근데 반대로 생애 초기에 충분히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스스로 사랑할 줄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별로 이렇게 절절매지 않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게도 초기 애착 관계는 말 그대로 생애 초기의 경험이라서 이게 뭐 타임슬립해서 그때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애착 관계를 뭐 다시 맺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떠세요? 함쌤은 정서적으로 어떤 수저인 것 같으세요? 자연쌤은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분명한 건 정서적인 건 모르겠으나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금운동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아니, 뭐 이 책의 설명대로라면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좀 흙수저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떠세요? 저를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자연쌤이 볼 때 제 수저색은 지금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으면 금수저? 그리고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면 은수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애착 관계를 수저에 비유한 게 또 되게 더 절묘하게 느껴지네요. 이게 흑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근데 또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자수성가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듯이 또 이게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 흑수저였다면 이후 삶에서 정서적 금수저가 되는 게 자수성가만큼이나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불가능하진 않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쵸.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됐는데, 과연 그래서 정서적 흑수저는 정서적 금수저가 될 수 있느냐? 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애착 이론, 애착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에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초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이 초기 애착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세 번째,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요거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감정 코칭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정서적 흑수저가 되어버린 그 당사자. 그러니까 이미 생애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못 맺어서 흑수저가 이미 돼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제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아쉬웠어요. 네. 이 책에서도 후반부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좋고 맞는 말인데, 함쌤 말씀처럼 정서적 흑수저가 된 이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책에서도 물론 인트로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서적 흑수저여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얘기는 해놨으나 정작 그 내용들이 잘 소개되어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나 함쌤이나 하고 있는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수저에 있는 흙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좋은 비유네요.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의 수저에 묻어있는 흙이 어떤 건지, 언제부터 이렇게 뭐 묻은 건지, 어떻게 묻은 건지, 뭐 이걸 어떻게 털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 묻어있는 흙을 이제 잘 털어내고 나면 그래요. 이제 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금이 아니라 뭐 루비, 뭐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뭐 요런 되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광석들이 고유한 광석들이 이 흙을 털어내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발견되면 이제 둘 다 이제 저랑 내담자분 둘 다 마치 어떤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막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모와 이제 좋은 애착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엄마로 치면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엄마는 내가 배고프면 밥 주고 내가 이제 속상하면 달래주고 졸리다고 하면 이제 자장가도 불러주고 재워주고 이런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중요한 누군가가 나의 되게 중요한 욕구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려주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그 느낌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서적 흑수저가 초기 양육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이제 자기 욕구가 충분히 수용되고 채워지는 경험을 적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자라온 성인이 요걸 이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이제 첫 번째는 물론 어릴 때만큼 강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된 지금 현실에서 마치 내가 바랬던 어렸을 때 엄마처럼 내 욕구를 잘 받아주고 온전한 내 편이 돼주는 그런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을 묘사할 때 언제나 내 편이라고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소개팅도 열심히 하고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도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좀 찾아보고 다녀야겠죠. 네, 이제 다른 하나는 내가 나의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 나의 보호자였던, 양육자였던 부모님이 내 욕구를 잘 채워주지 않았다면 성인이 된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내 욕구가 뭔지도 잘 들어주고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돌봐준다는 건 물리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맛있는 거를 주고 뭐 내가 좀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막 참으면서 막 일하고 이러지 않고 바로바로 가주고 정서적으로 돌본다는 건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앞장서서 나를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오글거릴 수도 있고 사소하다고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작은 노력들이 쌓였을 때 내 수저에 묻어있는 흙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나의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상담실의 책장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자연쌤과 함께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 이 책을 이제 읽고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저희 부부가 읽고 또 리뷰해줬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